안녕하세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의 형사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범죄 피해를 당하고 범죄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이나 사기 같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크게 잘못된 관행입니다. 즉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제기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통은 한 가지만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합니다.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 소송기간의 문제로 인해 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앞에서 진행한 사건의 결과가 뒤에 이어서 진행하는 사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어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불법 행위에 따른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사소송은 보통 1심에만 1년 반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이 피해자분은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불법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100% 유죄라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 판사님들은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고 무죄 판결을 해야만 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판사님들이 7 내지 80% 정도의 심증만으로도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데 반해 형사소송에서는 반드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즉 99.9%의 유죄 심증이 있어야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로서 만일 판사님에게 8 내지 90% 정도의 유죄 심증만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민사소송이라면 피해자분이 이기겠지만 형사소송이라면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보통 형사소송이 민사보다 훨씬 빨리 끝나기 때문에 상대방 가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게 되고, 그러면 민사에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 이 경우 형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지 않고 민사 결과를 먼저 지켜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고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 증명하는 사실과 증명의 정도에서 형사와 민사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니 범죄 피해로 인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유분리를 따져 어떤 쪽을 먼저 진행할지 반드시 지켜보고 그 결과가 나온 후 다른 쪽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도 두 개의 사건으로 인해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집중력 유지와 스트레스 관리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대 동시에 진행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각 소송의 결과와 다른 소송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한 후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저희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인 이동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